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빛 사연과 함께 재밌는 사연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윤지수, 30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그녀의 삶은 서울의 팍팍한 회색 빌딩 숲에서 늘 고단했습니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 되었고 미뤄지는 프로젝트 대금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죠. 늘 시간에 쫓기며 불안정한 미래를 견뎌야 하는 현실은 지수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의 자신은 늘 소외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매달렸던 프로젝트를 간신히 마무리한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지만 이내 냉정한 현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이끌고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의 한 문화재단 프로젝트 미팅은 그녀에게는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기회였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지루하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부산의 겨울 바다는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비릿한 바다 내음은 익숙한 도시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홀로 항구의 방파제에 기대어 파도를 바라보던 지수는 문득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방파제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의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죠.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그녀를 맴돌았지만 그보다는 쓰러진 노인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쓰러지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초점 없는 시선으로 지수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친 손마디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노인의 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그는 저체온증과 탈진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수는 노인을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의 옆을 지키며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노인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온기를 전하려는 그녀의 마음이 노인에게 닿았을까요?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싣고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손끝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따스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지쳐있던 마음에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울행 기차를 타러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항구에서 만난 노인과의 짧은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인연의 끈이 그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수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그녀가 도왔던 노인이 자신을 최태석이라고 소개하며 진성문화재단의 실권자이자 전통공예 명장이라고 밝힌 것이었죠. 최태석은 지수의 정직함과 순수한 마음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그녀에게 문화재단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황망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녀에게 이 제안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부산의 전통 공예 마을은 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즈넉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기와집들과 손때 묻은 공예 도구들이 어우러져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최태성 명장은 지수를 자신의 공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흙과 나무, 한지 등 다양한 재료들이 가득했고 명장의 손길이 닿은 예술 작품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장인 정신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명장의 눈빛에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수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예술적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최태석은 지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재단의 미래를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생각했죠. 그는 지수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 즉 사라진 전통 공예 기법을 되살리는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명장의 오랜 수건이자 재단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지수는 그 제안에 한없이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과거 지수는 야심차게 참여했던 대형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미숙함과 판단 착오로 인해 프로젝트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녀는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그녀를 옥죄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 그 실패의 기억이 다시금 그녀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불안감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던 그녀에게 최태성 명장이 내민 손길은 절실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명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진정한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최태성 명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성문화재단에 입성하자 그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 공예 마을의 주민들은 외부인이 재단의 핵심에 들어서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낯선 젊은 여성이 그들의 뿌리 깊은 문화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죠. 마을 이장인 박 씨는 가장 먼저 지수를 적대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인물로 마을 주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수가 전통 공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통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여.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귀한 것이지. 그의 말 속에는 진정으로 전통을 아끼는 마음과 함께 외부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성 명장이 지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지수를 비난하는 벽보가 붙었고 재단 회의장에서는 지수의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재단이 최태성 명장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우리는 명장님만 믿고 따랐지 어디 외부인을 따르겠소.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지수는 점차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보수적인 태도와 폐쇄성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차가운 시선과는 또 다른 종류의 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수의 과거 실패 이력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번 실패한 자는 또 실패하기 마련이다. 재단을 망하게 하려 작정했냐와 같은 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진심은 외면당했고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는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최태성 명장의 뜻을 따르고 싶었고 사라져가는 전통 공예를 되살리는데 기여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의도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단 내부에서도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드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재단에 몸담아온 직원들은 대부분 마을 출신이거나 마을 주민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섣불리 지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홀로 이 모든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방에서 홀로 고뇌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태성 명장의 믿음과 전통 공예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오해와 불신을 반드시 풀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최태성 명장은 재단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윤지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수에게 재단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사라진 전통 공예 기법을 되살리는 일을 직접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복원이 아니네. 우리 문화의 혼을 다시 깨우는 일이야. 자네의 젊은 시각과 열정이 필요하다. 명장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재단이 풀지 못했던 수건이자 쇠퇴해가는 전통 공예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수는 명장의 진심에 감동했고 이 엄청난 과제를 성공시켜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잠재우리라 다짐했습니다. 지수는 최태성 명장과 함께 부산 외곽에 숨겨진 전통 공예 마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공방들, 먼지 쌓인 작업 도구들, 그리고 한때는 명성을 날렸으나 이제는 쓸쓸히 명맥만 유지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 박 씨가 이끄는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프로젝트 진행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경계하며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죠.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작업에 방해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끈기 있게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이 왜 외부인에게 그토록 경계심을 갖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전통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불신과 오해를 풀기 위해 밤늦도록 전통 공예 관련 자료를 뒤졌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명장의 오래된 제자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사라진 전통 기법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문헌의 한 줄, 오래된 장인의 희미한 기억, 그리고 잊힌 도구의 용도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 갔습니다. 그녀는 명장과 함께 쇠퇴해가는 마을의 젊은 공예가들과 소통했습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지수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전통 기술의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젊은 장인들도 지수의 진심과 열정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밤샘 연구를 하며 잊힌 기술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닌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사라진 전통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그들의 열정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라진 전통 기법을 되살리는 프로젝트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젊은 공예가들은 지수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몇몇 마을 주민들도 그들의 열정에 서서히 마음을 여는 기색을 보였죠. 지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 박 씨는 여전히 지수를 향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수의 과거 실패 이력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 그녀가 서울에서 참여했던 대형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와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박 씨는 이 정보를 악의적으로 가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는 지수가 재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하며 과거의 실패를 통해 재단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선동했죠.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재단에 들어온 후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명장님이 잘못 보신 거야. 험악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 내에서도 지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지수를 직접적으로 비난했고 그녀의 프로젝트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수는 다시금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일군 작은 성과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언론까지 이 소식을 접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실패한 디자이너, 전통재단 농락 하나, 재벌 회장 현혹, 사기 의혹 증폭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난무했습니다. 지수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부정적으로 비화되었죠. 대중은 그녀를 의도를 가지고 재단에 접근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지수는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 세례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진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 날아왔죠.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방 문을 걸어 잠갔고 젊은 공예가들도 압박에 못 이겨 지수와의 협력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최태성 명장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지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싸우며 지수는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윤지수는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비난과 오해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투지가 샘솟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준 최태성 명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지수는 굳게 다짐했죠.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라진 전통 기법 프로젝트를 기필코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지수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불리한 소문과 기사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재검토했고 당시의 모든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실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외부적인 방해와 누군가의 고의적인 개입 때문이었음을 암시하는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그녀의 과거 실패를 악의적으로 부풀려 소문을 퍼뜨린 이장 박 씨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수는 뜻밖의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과거 도움을 주었던 전통 공예 마을의 젊은 장인 김선우 씨가 바로 그였습니다. 선우 씨는 지수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사님, 저희는 이사님을 믿습니다.
이 기술을 되살릴 사람은 이사님뿐이에요. 그는 지수의 편에 서서 마을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재단 내부의 몇몇 직원들도 지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장 박 씨와 그를 따르는 일부 주민들의 폐쇄적인 태도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들은 지수에게 은밀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이들과 함께 박 씨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가 외부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하여 재단의 전통 공예 마을 부지를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전통 기법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마을의 가치가 높아지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에 박 씨는 지수를 모함하고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장 박 씨의 배후에 거대한 이권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지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강력한 싸울 이유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최태성 명장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장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네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자네를 믿은 것처럼 자네도 자신을 믿어야 하네. 명장은 지수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명장, 그리고 뜻밖의 조력자들과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윤지수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태성 명장과 젊은 장인 김선우, 그리고 재단 내 조력자들과 함께 사라진 전통 공예 기법을 되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죠.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방에 틀어박혀 잊힌 기술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래된 문헌을 해석하고 파편처럼 남은 도구들을 복원하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들은 핵심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통 공예에 담긴 장인들의 철학과 정신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위기를 딛고 일어서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죠. 전통 기법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다시금 알리는 예술적 선언이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자 그 아름다움과 깊이에 최태성 명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 박 씨와 그를 따르는 세력은 지수의 재기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작품을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앞두고 전기시설을 훼손하거나 작품 운송을 방해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지수를 막으려 했죠. 심지어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사기꾼의 작품은 필요 없다. 전통을 더럽히지 마라. 시위대의 거친 구호는 지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장과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박 씨의 방해 공작을 막아냈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단순한 개인의 성과가 아닌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임을 강조했죠.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수의 작품과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품은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뜨거운 찬사를 받았고
이는 박씨 일당의 모략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경을 극복하고 전통을 수호하는 진정한 리더로 대중 앞에 우뚝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의 끝에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은 새로운 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작품 공개는 윤지수를 향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대중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죠. 마을 이장 박씨와 그를 따르던 이들은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결탁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단은 투명한 조사를 통해 박씨 일당의 비리를 척결했고, 지수는 더 이상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태성 명장은 재단의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윤지수를 자신의 정식 후계자이자 차기 대표로 지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전통의 혼을 이해하고 지켜낼 진정한 제목입니다. 명장의 말에는 지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진성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쇠퇴해가는 전통 공예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대표가 된 후 사라진 전통 기법을 되살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장인들과 협력하여 전통 공예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했고, 이를 해외 시장에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전통 공예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잊혔던 기술들은 복원되고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와 전통을 이어가는 희망이 보였죠. 지수는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 전통 문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최태성 명장은 여전히 지수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스승처럼 엄격하게 지수를 이끌어 주었죠.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슬로건으로 누군가의 외면이 될 수 있었던 순간, 손을 내민 당신이 진짜 가족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는 그녀와 최태성 명장의 인연, 그리고 전통 공예 마을과의 화합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차가웠던 그해 겨울, 항구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윤지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고단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문화재단 대표로 거듭났고,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윤지수와 최태성 명장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함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꽃 피울 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봄날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